1년간 뒤돌아보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보면 남겨진 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남은 기간에도 민생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민의의 완성을 위한 민선 7기 하남시장 출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2016년 전국에서 타오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 오수봉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해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여유로운 내일의 대한민국 건설, 문재인 정부 성공의 길에 함께 동참하려 합니다. 저 오수봉 하남 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 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1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식도 생략하고 바로 현장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의 소리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 행정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시장실 문턱을 낮춰 열린 시장실 운영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남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하남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제 오수봉은 풍요로운 36만 자족도시 건설로 시민이 행복한 하남, 더불어 잘 사는 하남, 미래가 있는 하남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활기 넘치는 경제 하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갈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다시 한번 최우선 힘을 쏟아보려 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그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제조업을 포함하여 IT, ET, 연구기업, R&D 센터 등 지식 서비스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아이디어 중심의 강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문화와 일자리가 공유되는 15만 평 하남형 첨단 테마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최근접 공원으로 세계적 문화 일자리 공원으로서 하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곳에 청년과 장년이 만나고 미래와 과거의 기술이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교감하고 반려동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세종 포천간 초이 IC 완성으로 초이 미사 강변도시 지구의 교통 완화와 미사 지식산업센터와 초이동에 이르는 경제벨트를 통한 제2경부시대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또한 미사 센텀비즈를 필두로 입주 중인 5천여 개의 기업의 지식산업센터의 양질의 일자리 입주를 위한 모든
시스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청년 창업 보육센터 건립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청년 창업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해내겠습니다. 벤처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지원 시스템 등 창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미래 교육 하나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사 및 미래강변도시 건설 등 신도시가 들어서고 빠르게 젊어지고 있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교육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 분야 3대 무상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려는 고교 의무교육 확대를 하남에서부터 호응해 나갈 것이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고교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에게 첫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해 관내 환경 관련 산업과 연계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 고교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및 공기청정기 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안전한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안전하남을 위해 청소년 문화강좌 및 창작, 체험공간 조성 등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도록 지역 실핏줄 문화 공연을 확대하고 지역 축제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시청 앞마당 공개 및 개방 및 시 관련 시설의 시민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전한 하남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하고 미래의 기둥이자 자산인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어울릴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출산 육아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여성과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남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산 과정에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산후 조리 도우미 및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소득별 산후 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을 노인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이 희망입니다. 우리 하남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교통과 주차 그리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인 원도심과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심 재생 사업단을 구성, 원도심 정비와 개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이를 교통문제 개선에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에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확정을 통한 신도시와 구도심 연계 강화 교통 편리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버스에도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교통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역사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의 정체성을 찾고 미사리 선사유적지, 이성산성, 남한산성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벨트 조성을 완성하고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하남 시민 여러분, 하남시장 오수봉은 일을 많이 벌리고 또 해결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수봉은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파란 운동화와 한몸이 되어서 시장 골목골목 새벽 순찰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세종시와 경기도를 수시로 찾아다녔고 지혜가 있고 고민을 함께 하는 많은 시민과 지역사회, 원로, 종교지도자,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또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파란 운동화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남을 행복한 삶의 브랜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분권 새 시대에 하남시를 지방자치의 모범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수봉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큰 하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기에는 지난 1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지난 1년 쉼없이 달려온 저 오수봉 앞으로 4년도 하남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해서 뭐 그걸 결부시켜서 말이 많은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 어떤 입장이신 건지 뭐 경찰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번 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과 산불감시와 관련해서는 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우리 하남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경찰하고 공심위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문제는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하고 송치를 되긴 했는데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변호사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경찰하고 공심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경찰에서도 여러 번 질문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금전거래 없고 시장 친인척 개입된 거 없고 또 시장 측근 개입된 거 없고 실질적으로 고엽제 그분들은 국가유공자고 또 생활도 어렵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민선시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전혀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서 23명 부정합격했다고 그래서 바로 합격 취소하고 또 죄송하고 그거 제도는 시스템 하겠다고 해서 이미 조례는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채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두 번째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공심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아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심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공심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탁금지법에도 그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5조 2항에 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구축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그래야지 아니한다는 청탁금지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선출직 시장으로서 최소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경찰과 공심에서도 소명을 했고, 또 공심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